주기부터 다시 가볼게요. 우리 그 3번 동그라미 대본의 도수값 받아가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거기 부분입니다. 그럼 금속 반응성 주기,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뭐 쭉 한번 생각해보면 흑화나마, 알젠, 폐, 니, 산, 흑, 후, 하, 아, 프트, 아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적었던 건데 여기에서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듯이 이 수소 얘는 금속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얘는 금속이 아닌데 여기 왜 껴있냐? 이 수소 이온이 왜 껴있냐? 그 이유는 바로 얘가 산으로서 이용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산. 오케이? 그럼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얘들아 산,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어서 이렇게 수소 이온이 가득 차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수소 이온들이 가득 차있어. 이렇게.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금속을 여기다 꽂아 넣었는데 뭐 나트륨 금속과 한번 꽂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트륨 금속과 꽂게 되면 당연히 둘 중에 반응성이 누가 커요? 지금 현재 반응성은 그렇죠. 나트륨의 반응성이 더 크죠. 반응성은 나트륨이 수소보다 더 크다고요. 오케이. 반응성이 나트륨과 수소를 비교하면 나트륨이 더 커요. 그러면 당연히 반응성이 나트륨이 더 크니까 나트륨이 녹아 나오고 수소가 굳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나트륨이 녹아 나오고 수소가 굳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산화가 되는 녀석이 누굽니까? 산화가 되는 녀석이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로 오케이? 그리고 환원이 되는 녀석이 누굽니까? 환원이 되는 녀석이 H 플러스가 H로. 그런데 너희들 수소 이렇게 원자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일상생활에서 없다고. 그래서 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그럼 두 개의 H 플러스가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 몇 개 이동했죠? 두 개가 이동하는 것이죠. 두 개의 전자. 그럼 얘 또한 두 개의 전자가 이동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두 개의 나트륨이 두 개의 이온으로 굳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봐봐. 거기 3번 동그라미에 적혀있다시피 대부분의 금속이라고 적혀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대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해보면 바로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얘들은 제 아무리 여기다가 산에다가 넣는다 한들 수소기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니까? 수소이온이 더 크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구누구인데요? 자, CU, 구리, HG, 수은, AG, 은, PT, 백금, AU, 금, 이렇게 총 5가지 금속들은 수소, 산과 반응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산과 반응하지 않는다. 오케이? 얘네들은 산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냥 4번 동그라미 가겠습니다. 4번 동그라미는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탄산칼슘 동그라미,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줄자. 자, 탄산칼슘, 우리 사실 달걀 껍데기만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조개 껍데기도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CO2 기체가 발생한다. 자, 그럼 산성을 띠는 물질들은 누구냐? 탄산음료, 산성 띠고 있습니다. 과일, 식초, 김치, 해열제, 비타민C 얘는 전부 다 산성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의 예시가 뒤쪽에 있군요. 자, 산의 예시가 뒤쪽에 있는데 잠시만요. 우리 뒤쪽 페이지를 잠깐만 가볼까? 우리 58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 슬쩍 이제 지우고 우리 산이 되게 예시가 많거든요. 산의 예시는 너네들이 뭐 대표적으로 아는 예시들 뭐가 있을까 해보면 염산, 그리고 황산,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질산, 그리고 아세트산, 이런 등등등등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염산, 화학식이 뭐냐면? HC. 좋아요. HCl. 황산은요? S. H2SO4입니다. H2SO4. 오케이? 질산은요? HNO3. 아세트산은 CH3COOH. 이렇게 총, 뭐, 이것들 말고도 산은 많아요. 근데 잘 봐봐. 그럼 얘가 지금 물에 녹아보자. 각자 물에 녹아볼까? 각자 물에 녹으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얘가 물에 녹으면 EH 플러스와 SO4 마이너스로. 오케이. HNO3는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아세트산은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와 CH3COO 마이너스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얘네들이 전부 다 다른 산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저거나 다 다른 산이니까 저거나의 고유한 특성을 띠고 있을 거야. 오케이? 뭐 염산의 특징은 뭐고, 황산의 특징은 뭐고, 뭐 질산의 특징은 뭐고, 아세트산은 뭐 우리 뭐 과일 식초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어쩌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을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의 고유한 특성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고, 얘네는 어찌됐건 전부 다 뭐래? 산이라고 해, 산.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산이라고 불리는 공통적인 특징. 아까 산 네 가지 특징이 있었어. 뭐? 신맛이 난다. 물에 녹아 전기전 노성을 띈다. 지시약에서는 이런 색깔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금속과 발생하면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그 다음에 뭐? 탄산칼슘가 발생하면 이산화탄소기체를 발생한다. 라고 하는 그 공통적인 특징을 얘네들이 전부 다 가진 상황에서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되거든. 그러면 얘들아, 얘네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H 플러스. 그렇지. 바로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공통적인 특징? 산의 공통적인 특징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음이온들, 이 음이온들은 어떤 특징을 갖게 돼요? 각자 산별로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되는 이유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콜. 그러면 봐봐, 연기도 똑같을 거 아니야. 연기도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물질이라며. 그럼 밑에 있는 연기성을 띠는 단어로 가볼까? 자, 연기, 수산화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수산화마그네슘, 수산화아모늄. 얘는 전부 다 뭘 내놓을 거야? 다 수산화이온이라고 하는 OH-를 내놓을 거예요. 그 OH- 때문에 뭘 갖게 되는 거야? 얘는 염기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각각의 거기에 그 염기에 있는 양이온, Na+, K+, CH2+, Mg2+, 이런 애들 때문에 염기의 고유한 특징, 각자 염기별 고유한 특징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가자요. 그리고 얘들아, 얘는 물에 녹아서 H+ 몇 개 되나? 한 개 내놓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일가산이라고 얘기해주고요. 얘는 물에 녹아서 H+ 몇 개 되나? 두 개 내놓으니까 얘는 이가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삼가산도 있어요? 삼가산도 있어요. 사가산도 있어요? 사가산도 없어요. 그래서 산은 또 연기는 일가산부터 삼가산까지. 염기도 1가 염기부터 3가 염기까지 갖고 있게 됩니다. 알겠죠? 즉 물에 녹아서 H+를 1개부터 3개까지. 염기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아서 OH-인 수산화이온을 1개부터 3개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페이지를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염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염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 쓴맛이 나고 밑줄짝. 역시나 전기전도성을 갖게 된다. 밑줄짝. 그 염기성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대부분 쓴맛이 나고 밑줄짝. 그리고 뭐가 흐른다? 물에 녹으면 전류가 흐른다. 밑줄짝. 찾았어? 지안이? 이미 해놨어. 굿. 자, 다음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이런 색이 나타나게 된다. 붉은 리트머스 종이 어떻게 푸르게 변화시키고, 페노프탈렌용에 붉게 변화시키고, 메티오렌지 노란색, 오케이? 그 다음에 BTB용에 파란색,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비추자 단백질이 녹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미끌미끌거린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비누, 이 비누들이 다 약 염기성을 띠고 있거든요. 약 염기성. 그러면 비누의 제형 때문에도 사실 얘가 미끌미끌거리는 것도 있지만, 비누가 갖고 있는 그 약 염기가 나의 손가락에 있는 단백질을 녹이게 되면서 얘가 미끌미끌거리는 것도 있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염기성을 띠는 물질에는 뭐가 있냐? 비누, 치약, 세제, 제빵수가, 제산제 등이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산과 염기의 성질, 요 실험 넣어볼게요. 볼게. 내가 여기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 붙여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 가운데에다가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뭐에다가 묻혀놓는 거냐면, 거기 문제 보여? 거기 실험 상황 보여? 뭐예요? 질산칼륨 수용액에 묻힌 리트머스 종이 뭐고요? 거기 줄자 질산칼륨 수용액에 묻힌 리트머스 종이. 그럼 질산칼륨 수용액에 묻혔대. 그럼 질산칼륨 수용액에 묻혔다는 거는 여기에 수용액이니까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이 질산칼륨 수용액이 여기 이렇게 묻혀져 있으니까 여기 애초에 K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이렇게 떠다녀 있겠네. 여기에 묽은 염산을 묻힌 실을 올려준대. 묽은 염산. 얘들아, 그러면 묽은 염산 묻혀놨으니까 당연히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이 이 실에 존재할 거야? 이 실에는 묽은 염산 HCl과 HCl 묻혔으니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 실에 묻어 있을 거야. 오케이? 그 상태로 내가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을 꽂아볼게.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플러스 전극 쪽으로는 어떤 이온들이 이동하겠니? 음이온이 이동할 거야. 음이온이 이동할 거야. 그리고 자, 초록색 쪽으로는 뭐가 이동할 거야? 음극 쪽으로는 뭐가 이동할 거야? 양이온이 이동할 거야. 자, 그러면 음이온의 두 가지 예시 뭐가 있어? 바로 NO3 마이너스랑 Cl 마이너스가 있어. 자, 양이온 쪽으로 이동하는 건 두 가지 이온 뭐가 있니? 나트륨과 수소 이온이 있지. 계속 얘기했지만 산은 뭐 때문에 산의 특징을 갖게 된다고? H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 수소 이온 때문에 갖게 된다고. 그러면 자, 봐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어디 쪽으로 빨개져야 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양이온 쪽으로, 그렇지, 음극 쪽으로 점점 붉게 변할 것이다. 왜? 수소 이온 때문에. 이해 갔어?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에 굳이 KNO3라고 하는 질산칼륨 수용액은 왜 묻혀요? 이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혀 해주는 역할이 없는데 얘 역할이 뭐예요? 뭐라고 하는 거야? 질산칼륨 수용액은 왜 묻히냐라는 것이지. 여기서 어쨌든 실험 결과값을 달리하는 건 누구 때문이야? 누가 달리해줬어? 그럼 내가 실험 결과값이 달라진 이유는 당연히 묽은 염산 때문이죠. 왜? 묽은 염산이 갖고 있는 누구 때문에 달라진 거야? H 플러스 수소 이온 때문에 달라진 거잖아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는 것은. 그러면 질산칼륨 수용액은 왜 묻혀주냐? 너네들 여기에 만약에 딱 많은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 붙인다고 쳐봐. 그러면 양극과 음극 꽂아주면 얘가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전류 안 통할 거 아니야? 그럼 전류가 통하지 않으면 당연히 음이온과 양이온, 즉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음극과 양극 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질산칼륨 수용액을 묻혀준 이유는 바로 얘가 전해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해질 역할. 그럼 전해질 역할이라는 게 뭐야? 바로 전류가 통하게 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질산칼륨 수용액 거기다가 쫙 묻히신 다음에 얘 왜 묻혀준다고요? 질산칼륨 수용액 왜 묻혀준다고요? 다시 한번
전해질 역할을 한다. 전해질 역할을 바로치고 전류가 흐르게 하는 물질의 역할을 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콜. 자, 그럼 연기 쪽으로 가볼게. 연기 쪽으로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얘들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붙여야 돼? 아니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붙여야 돼? 당연히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붙이겠죠? 얘 또한 질산칼륨 수용에 묻혀놨을 거야? 그럼 질산칼륨 수용에 묻힌 다음에 여기에 뭐 올려도 바로 여기 보면 수산나트륨 수용에 묻힌대. 그럼 수산나트륨 수용에 묻혔으니까 NaOH. 오케이. 그리고 여기 양극 쪽으로, 여기 음극 쪽으로. 그러면 자, 음이온 누가 이동할 거야? 양극 쪽으로 음이온 이동할 거야. 음이온 누구 이동해야 돼? OH-와 누구? NO3- 질산칼륨 수용에까지 묻혀준 거니까. 그 다음에 양이온 쪽으로는 뭐가 이동해? Na+와 K+가 이동할 거야. 자, 그러면 어디 쪽으로 누가 어떤 색이 어떻게 변해야 돼? 플러스극 쪽으로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여기에 이동한 OH-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시약 58페이지 지시약 갑시다. 네. 네. 잠시만요. 지시약 이렇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뭐가 추가되냐면 여기 중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중성, 페드프탈레인 무색, 메틸렌지 노란색, BTB 용액의 초록색까지 추가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화 반응을 하기 전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선생님, 산성한 단백질을 못 먹어요. 산성은 단백질 모노입니다. 산의 특징이 아니라서 그래요. 공감돼요. 네. 잠시만요. 빨리 해줘요. 잠시만요. 다 나눠주시죠. 이렇게. 네. 이래. 엄마, 너 뭐야? 네. 필상 봅시다. 언제까지 줘요? 저희 적당히 제가 이때쯤이면 됐다 싶을 때쯤 쉴게요.
비싼 고구마 모짜렐라 맛이 진짜 네? 아니, 지가 시켜주는 거. 아 그럼 난 고구마 별이? 재밌네. 어? 우리 있었어요? 아, 선생님 안 드세요? 전혀? 아.
걔 빼고 없어. 근데 왜냐면 아니 화요일만이랑 수요일만이 아니라 크게 좋아. 화요일 수요일만 애들 문제도 보면서 크게 조사하는 거야. 오늘이랑 아닌데 도원이 오늘 오기로 했어. 도원이 걔가 수업 전에 오기로 했어. 도원이 안 온 거야. 그래서 일단 화요일 수요일만 애들 쫙 문자로 그거 클릭 조사만 해줘. 화요일 수요일만 누군지 알아? 저 카카로 보냈어요. 그냥 그거 진짜 정리
잘 되시셨을까요? 자, 우리 중화반응 갑시다. 얘들아, 이 상념기의 특징부터 문제를 풀고서 그 다음에 중화반응 가는 게 될 것 같거든. 그래서 66페이지에 2번, 4번, 8번, 2, 4, 7, 8, 2, 4, 네? 2, 4, 7, 8 이렇게 풀게. 2, 4, 7, 8. 가연아, 연재 전반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연대요? 전반한 다음에 일요일반으로. 아니 정말 아니에요. 이번 주만. 이번 주만. 네. 이, 4, 7, 8 푸는 거예요. 2, 4, 7, 8. 이, 4, 7, 8 푸는 거예요. 2, 4, 7, 8.
풀었어? 2, 4, 7, 8 아니죠? 네. 풀었어요. 아니요. 저 7만 안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선생님, 오늘 어디까지 나와요? 오늘 중화반 이제 중화반 하면 끝나긴 합니다. 중화반이 워낙 어려워서 우리 저번 주에 금속 반응 양적 관계 조금 어려운 문항들이랑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중화반은 좀 어려운 문항들의 문제풀이 위주로 좀 다음 주에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저번 주에 배웠던 거랑 이번 주에 배웠던 거 좀 어려운 거 복합해서 다음 주에 볼 거고 다음 주에 아마 그래서 시험도 같이 볼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중화 반응이랑 그 다음에 금속 반응 양적 관계 여기 두 부분에 대한 시험 볼 거예요. 중화반은 근데 보통 기말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긴 하죠. 중화 반응이 보통 기말부터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 시험 대비요? 그렇죠. 시험이 나와요, 그런 게. 그러니까 다음 예를 들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내 시험 다음 주에 보는 거. 아니, 그냥 제 시험. 너네들 학교에서 보는 시험. 예. 당연하죠. 당연히 시험범위죠. 그래요? 응. 안 지금- 시험됐어요. 아니요, 시험범위 아닌 건 없어요. 다 시험범위예요. 그러면 지구화학이나 그러면 물리 같은 거는 지구화학 제일 마지막 주차에 할 겁니다. 아마 시험 지금 관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번 주에 배웠던 산화화만 그리고 오늘 배우는 중화반응 여기가 전부 다 2학기 중간 고사일 것 같고요. 왜냐면 여러분 그 차례대로 단원별로 나가니까 지한이 같은 경우에는 산화화만 저번 주에 배웠던 거는 중간 오늘 배운 거는 기말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교재도 마찬가지. 오케이? 자, 2번 갑니다. 자, 2번은 지금 보면 가하고 나의 그림을 좀 비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만 둘 다 뭐래요? 산이래요. 산이라면 공통적인 이온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H+라고 하는 수소 이온이 공통적 이온이 되겠어요? 그러면 H+가 얘들아 무슨 이온이어야 될 것 같아? 무슨 모형이어야 될 것 같아? 네모 모형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하고 나의 공통적으로 네모 모형이 들어있고 그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네모 모형이 곧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H+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봐봐, 가 같은 경우에는 세모와 네모가 몇 대 몇으로 들어있어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모와 네모가 1대1의 비율로 들어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그라미와 네모가 몇 대 몇의 비율로 들어있죠? 1대2의 비율로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 얘 하나가 수소이온 2개를 내뱉은 거기 때문에 이가산인 H2B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HA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1가산 얘는 2가산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뭐 나올까요? 3번이요. 정답은 볼게요. 정답은 5번이거든요. 왜냐면 봐봐, 지금 보면 얘는 얘가 3개 있고 얘가 3개 있어. 그렇지? 그러면 HA를 몇 개를 넣어줘야 돼? 3개 3개를 넣어줘야 되지. 오케이? 얘가 2개 있고 얘 몇 개 있어 지금? 4개 있어. 그럼 H2B는 몇 개 넣어줘야 돼? 2개 2개를 넣어줘야 돼. 그럼 누가 더 많이 넣었어? 얘가 더 많이 넣은 거잖아. 그래서 넣어준 산 입자의 수는 3개를 넣어준 다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을까요? 네. 오케이? 물론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서
그런데 혹시라도 그 입자의 수가 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조명을 드렸고요. 우리 지한이 이해 갔어요, 이거? 네. 네. 그 다음에 채원이도 됐을까요? 근데 이온의 전압 크기 비교 어떻게 한다 하시나요? 이온의 전압 크기요? 네. 지금 볼게요. 자, 동그라미와 세모 볼게요. 자, 동그라미와 세모를 보면, 봐봐. 얘가 그러면 세모와 동그라미가 결국 A 마이너스여야 되고, 오케이? 얘는 봐봐. 민우야. 우리 이온결합 물질에서 혹시 그 크로스법 배웠지? 이런 거지. 마침에 만약에 AX 플러스와 BY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을 한대. 그러면 얘 공통적인 얘 화학식이 어떻게 돼? 당연히 이렇게 크로스 해줘서 AY BX라고 적어주잖아. 이게 이온 결합 물질 화학식 정리 방법이잖아. 그럼 얘를 넣어봐. 얘가 H2B니까 어떻게 하면 돼? H 플러스 B 2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B 2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니면 봐봐. 지금 H 플러스가 몇 개 있어, 미드나? 네이요. 4개 있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양전화가 플러스 몇을 띄고 있는 거야? 4. 플러스 4만큼을 띄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나 용액은 당연히 무슨 성이어야 될까? 중성이어야 될 거 아니야. 중성이려면 얘가 마이너스 4이려면 2개짜리가 마이너스 4. 그러면 입자 하나당 마이너스 2만큼을 띄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죠. 알겠죠? 콜. 자, 4번의 정답 지하나. 네? 4번의 정답은 뭐니? 3번. 3번! 좋습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어요? 물건 연산도 수산화 띄고 수산화 뜨는도 수산화 뜨는데. 아니죠. 수산화 틀으면 염기성 띄어야죠. 그러네. 그렇죠? 자, 7번 갑니다. 민아, 7번의 정답 뭐니? 5번. 5번. 기억본만 할게요.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한다. 묽은 염산과 수소나트륨을 구별해야 되겠대요. 민아, 맞아? 묽은 염산과 수소나트륨을 구분해야 돼.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물에 넣으면 둘 다 뭐가 흘러요? 통해요. 둘 다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는지 아닌지 갖고는 얘네 두 개를 구별하기 힘들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만이 빠져야 돼요.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괜찮아요? 채연아, 8번의 정답은 뭐니? 5번! 좋습니다. 8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괜찮아? 네. 진짜? 잘 모르지요. 뭘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집에서 영상만 보겠습니다. 아직 어려운 내용 하나도 안 했는데? 어디부터 바뀌었지? 그거 지시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지시학 못 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여기부터 잘 이해해봐. 중화반응부터 알겠지? 중화반응 할게. 58페이지. 우리 연기성 물질을 구분하는 것 중에 불꽃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됐다 했잖아요. 네. 근데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또 빨간색인데 그러면 그 색깔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는 아마 구별이 불가능하겠죠.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겠는데 그런데 이게 스트론튬과 아마 리튬? 이 붉은색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데 뭐 그런 애들 물질 갖고는 어차피 염기성 물질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됐죠? 58페이지 중화반응 갑시다. 자, 여기부터가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요. 자, 중화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 물과 열이 발생되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열이 발생되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앞서서 배운 반응처럼 중화 반응은 무슨 반응이죠? 발. 당연히 열이 발생되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열이 발생되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볼게요. 우리 산의 일반적 화학식을 적어보면 HA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요. 염기의 일반 화학식을 적어보면 BOH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HA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게 되면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오케이? BOH를 물에 녹이게 되면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오케이? 얘는 각각 물에 녹였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물에 녹였을 때. HA와 BOH, 이렇게 B 플러스 OH로 나오는 거.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다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냐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즉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와 B 플러스가 만나서 AB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A 마이너스와 B 플러스가 만나서, 오케이?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산에 들어있는 음이온과 염기에 들어있는 양이온이 서로 만나서 반응하는 이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웁니다.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불러요. A-와 B 플러스가 만나서 이 A, B가 되는 반응을 우리가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아쿠오스 상태죠. 물에 녹아있는 상태죠. 얘도 물에 녹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얘가 솔리드라고 하는 고체 상태로 석출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저번주에 배웠듯이 바로 뭐냐면 CO2가 석회수와 만나서, 즉 날성을 불어넣게 되면 뭐가 석출된다? 바로 석회가 석출되듯, 즉 석회수에다가 날성을 불어넣게 되면 흰색 가루가 생성되면서 뿌옇게 흐려진다. 요거 우리 저번주 산화하는 반응을 할 때 배웠거든요. CO2 기체 검출 방법이었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솔리드가 이렇게 고체 상태로 석출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체 상태로 석출이 되면 우리는 그걸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산에 있는 음이온과 염기에 있는 양이온이 만나서 솔리드 고체 상태로 석출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석출이 되면 이걸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중화 반응의 예시 중에 하나예요. 앙금 생성 반응은. 중화 반응이 더 큰 카테고리고요. 그 안에 앙금 생성 반응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얘네들이 서로 만나서 솔리드가 색출되는 반응을 안 배워요. 앙금 생성 반응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안 다루게 돼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이온이 있거든. 알짜 이온이라는 것이 있고 구경꾼 이온이라는 것이 있어. 오케이? 알짜 이온이라는 것이 있고 구경꾼 이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알짜 이온은 뭐냐면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입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이고, 구경꾼 이온이랑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이 되는데, 오케이?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 지금 그러면 봐봐. 우리는 아까 여기 말했다시피 A-와 B 플러스는 반응에 참여해서 결합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안 다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반응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짜 이온으로 이제 뭐가 들어가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얘네들로 반응을 할 거니까. 오케이? 이해한다? 아니요. 왜 어디서부터 먹혔어 너 또? 아니 이해가 가요. 시다 표정 보니까 아닌데? 진짜? 가요. 아, 이거 불안한데? 자, 구경꾼 이온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누구냐면 바로 A-와 B 플러스입니다. 즉 산에 있는 음이온, 산에 있는 음이온
염기에 있는 양이온은 더 이상 반응을 안 할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A-랑 B+가 반응을 해도 얘가 AB라고 하는 물질로 붙어 있는데 얘가 아쿠오스, 즉 물에 녹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얘가 물에 녹아 있으면 너희들 이온 결합 물질 물에 녹으면 자동적으로 뭐 돼? 이온화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이 물에 얘네들이 제 아무리 반응을 한다 해도 A-, B+,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을 거라고요. 얘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반응하는 토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중화반응에서 다루는 영역에서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은 반응을 안 하는 구경성 이온으로 뺄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알자이온,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 이 알자이온 반응식을 적어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제가 지웠지만 H+랑 OH-가 반응을 하여 H2O라고 하는 물이 석출이 되고 열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알자이온 반응식을 적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8페이지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가볼까요? 적으실 분은 천천히 적고 저랑 같이 58페이지 하단 부분을 따라올게요. 자, 중화는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 선생님, 우리 거기 보면요, 염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염은 뭐예요? 염이 바로 이거예요. 얘하고 얘가 만나서 염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염이 되는 반응은 어차피 얘는 반응에 참여한 거야, 안 한 거야? 즉, A-랑 B+가 만나서 염이 될 거야. 오케이? 얘네 둘이 만나서 염이라는 애가 될 거라고. 근데 이 염이라는 물질은 실질적으로 어차피 물에 녹으면 다시 이온화가 돼서 풀어질 거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이 아니야? 반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새끼가 아니야. 그래서 바로 밑에 알자이온 반응식 뭐야? H+랑 OH- 만나서 H2가 된다. 요것만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염이라는 애가 누구냐? 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일부러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거기에 물질자 1대1로 반응하여 물이 형성될 것이다. 중화 반응식 산의 음이온과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염이 생성될 텐데 어차피 이 염은 무슨 상태일 거라고? 수용액에 녹아있는 상태일 거라고. 수용액에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게 되면 이온화가 돼서 풀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붙어 있어도 붙은 것 같지 않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 오케이? 이 이온 결합 물질이 될 것이고, 이 염이 이온 결합 물질이 될 것이고, 오케이? 이 이온 결합 물질은 당연히 물에 녹게 되면, 얘가 물에 녹게 되면 알아서 이온화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이다 아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물질로 간주할 수가 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물질로 간주가 가능하다는 거. 그 물에 녹아서 이온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면 H2O랑 나랑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리를 시켜서 가야 되는 H2O랑 분리시켜서 가야 돼요. 오케이? 근데 애초에 산과 염기 자체가 묽은 염산용액 만약 이미 저의 산과 염기 다 물에 녹아있는 상황으로 해서 우리가 섞을 거기 때문에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중화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화점이라는 것은 거기에 물질자 산과 염기가 모두 반응하여 중화 반응이 완결된다. 즉 더 이상 H+와 OH-가 없는 거. 그러면 결국 중화점이라는 건 얘들아 뭘까? 중화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H 플러스의 수와 OH의 마이너스의 수가 같은 지점이다. 이런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수가 같은 지점이 되겠지. 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쭉 문제풀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싹 지우고 그림 하나를 그리면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저 이거 싹 지울게요. 이제 그리고 여기 조금 페이지가 넉넉한 페이지로 오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여기 있다. 63페이지로 63페이지. 뭐가 넉넉해요? 네? 넉넉한 페이지를 찾는다. 네, 여러분들이 필기할 수 있는 그 공간의 포맷을 찾으려고 했는데 딱 포맷이 63페이지에 있어요. 만약에 책이 없었으면 제가 그냥 좀 공간이 넉넉한데 맨 뒷페이지 이런 이면지에다 그려라 하려고 했는데 딱 거기에 포맷이 있어가지고 얘로 그냥 설명을 쫙 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자, 가봅시다. 봐봐요. 지금 현재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지금 뭐라고 문제 상황을 좀 볼게요. 자, 수산화탄 수용액에 물건 염산을 조금씩 넣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상황이 뭐라고요? 수산화탄 수용액에 물건 염산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처음에 가 상황을 보면요. Na 플러스 몇 개 존재하나요? 두 개 존재하죠. OH 마이너스 몇 개 존재해요? 두 개 존재해요. 여기에 지금 HCl을 더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HCl, 자, 거기 HCl, 실린더 안에 H 플러스 Cl 마이너스 각각 몇 개이냐? H 플러스 한 개와 Cl 마이너스 한 개 있죠? 그 63페이지에 그림 보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봐봐. 지금 현재 제가 몇 개를 뭐를 적을 거냐면 Na 플러스 수 Na 플러스의 수,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의 수, H 플러스의 수, Cl 마이너스의 수, 양이온 수, 음이온 수, 액성, 그리고 아니다, 물분자수. 걔네들은 그거밖에 없군요. 물분자수, 그 다음에 액성까지 전 적어볼게요. 제가 아마 우리 책에는 거의 63페이지에는 여기까지 적혀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액성과 뭐 액성 이 정도까지만 나타나 있네요. 지금 보면. 오케이?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물분자수 이것 좀 추가해 주시겠어요? 그 밑에 칸에 뭐 추가하실 수 있는 대로 거기다가 자꾸만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양이온의 수, 음이온의 수, 생성된 물분자수 이렇게 적어주세요. 양이온 수, 음이온 수, 생성된 물분자수.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한데 좀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하얀 줄 그리고 지금 상황이 가나 다나죠? 가나 다나. 자, 민우, 네. 가에 Na 플러스 몇 개이니? 두 개요. 두 개. OH 마이너스는? 두 개요. H 플러스는? 네. H 플러스는? 없어요. 없어요. 좋아요. Cl 마이너스는요? 없어요. 없어요. 양이온의 개수 몇 개죠? 두 개요. 예, 음이온의 개수 몇 개요? 두 개요. 좋아요. 생성된 물분자수 있나요, 그러면? 없어요. 없고요. 액성은? 액성 염기성이요. 염기성입니다. 좋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의 상관입니다. 그렇죠?
지금 채워졌나요? 네, 채워주세요. 자, 내가 여기다가 HCl 하나씩 더 할 겁니다. HCl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Na 플러스 반응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얘들아? Na 플러스 Cl-랑 반응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렇죠? 두 개 고대로 바통 이어받아요. OH 마이너스 두 개, H 플러스 하나, Cl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날 넣어주게 되면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 H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를 만나서 H2로 보내는 리퀴드 상태로 빠진다고 했어요. 얘가 몇 대 몇을 반응한다고요? 1대 1로 반응한다고요. 그러면 얘네들 같이 동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랑 반응해서 얘 하나를 까서 한 개만 남고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마치 내가 우리 준민이랑 반응을 해서 손잡고 이 강의실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알겠지? 우리는 다 이온이야, 지금 현재. 그래서 반응을 해서 손잡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얘랑 얘가 1대1로 반응해서 얘랑 커플이 되어서 사라져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양이온의 개수 몇 개니? 한 개요. 아니, 두 개. 양이온의 개수 한 개야? 두 개죠. 두 개지, 당연히. 오케이? 음이온의 개수 몇 개야? 하나. 하나야? 얘 하나, 얘 하나. 얘도 있으니까 당연히 음이온의 개수는 두 개죠. 네. 얘도 음이온이고 얘도 음이온이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두 개 꺼야 돼. 그렇지. 생성된 물분자수 몇 개 생성됐어? 하나 생성됐죠? X성 무슨 성입니까? OH 마이너스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이게 나 상황이에요, 치면 돼. 여기다가 또 이제 HCl 더할 겁니다. HCl 하나씩 더할 거죠. H 플러스 Cl 마이너스 하나씩 있는 상황으로 해서 다 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채워놔. 다에 Na 플러스 몇 개이니? 두 개. 반응 안 할 거니까 그대로 바통 이어가면 되겠죠. OH 마이너스 몇 개 있어? 일단 반응하기 전으로 생각해보자. OH 마이너스 두 개? 여기 이미 하나 빠졌는데? 그렇지. 하나 그대로 이어와야 되겠지. H 플러스는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넣어줬지? 근데 일단 한 개로 할게요. 오케이? 넣었으니까. 오케이? 자, Cl 마이너스 이미 담겨있는 상황에서 하나가 더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몇 개야? 두 개.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얘들아 공존할 수 있다고 없다고?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이 새끼들 무조건 반응시켜야 되거든. 반응시켜서 0개, 0개가 됩니다. 그럼 민아, 양이온 개수 몇 개야? 두 개. 좋아요. 음이온 개수는요? 음이온도 두 개. 두 개요. 생성된 물분자수 두 개요. 그렇지. 여기가 하나 플러스 될 거니까 두 개가 될 거예요. 자, 액성은 뭡니까? 산성. 산성이에요?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네요? 중성. 그렇죠. 중성이죠. 오케이. 자, 라를 합니다. 라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 더 더해줄 거죠. HCl 더해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하나씩 더해줄 거죠. 오케이? 하나씩 더해줄 거죠.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에서 HCl만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Na 플러스의 개수 역시나 더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OH 마이너스 이제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바통 이어받을 거예요. H 플러스 하나 늘었죠? Cl 마이너스도 하나 늘었다? 그러니까 얘는 한 개, 세 개가 되겠죠. 그럼 양이온 개수 몇 개예요? 세 개가 됩니다. 그렇죠? 왜? 양이온 개수 2 플러스 1에서 3개. 음이온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죠? Cl 마이너스. 생성된 물분자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0개 추가할 거니까 2개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x항은 뭐로 가죠? 당연히 h 플러스 있으니까 산생되겠죠. 여기까지 콜. 자, 그럼 봐봐. 얘 갖고 이제 이온수 그래프를 나타내봐라. 얘 갖고 이온수 그래프를 나타내봐라. 그러면 이온수 그래프를 나타내봐라. 그러면 자, x축은 시간축이에요. y축은 뭐 이온수축이 됩니다. 자, 즉 이 상황에서 Na 플러스는 반응 안 하고 Cl 마이너스도 반응을 안 하는 구경꾼 이온이고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반응을 안 하는 구경꾼 이온. OH 마이너스와 H 플러스만 반응을 하는 알타 이온일 거예요. 그런데 Na 플러스는 애초부터 감겨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개로 해서 Na 플러스를 쭉 가게 될 겁니다. 오케이? Cl 마이너스 어차피 넣어주는 데는 반응 안 할 거니까 얘도 넣어주는 만큼 계속해서 양이 증가하겠죠? Cl 마이너스. 오케이? 그리고 자, OH 마이너스는 넣어주는 직접 족족 반응을 할 거니까 저녁에는 뭐 할 거예요? 양이 감소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그냥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차피 지금 보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졌잖아. 이 지점에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지점이 같아졌잖아. 그 말은 즉슨 뭐야? 즉 이 지점인 거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은 거.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다는 즉 OH 마이너스와 H 플러스의 수가 같아진 이 지점까지 해서 0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H 플러스가 누구랑 기울기가 똑같게? Cl 마이너스랑 기울기가 똑같게 올라갈 겁니다. 얘가 H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볼게. 여기 지점이 OH 마이너스 H 플러스 수가 같았던 이 주황색 지점이 뭐라고 볼 수 있어? 중화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63페이지 하단 부분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그래프를 짬뽕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Na 플러스 수의 변화, OH 마이너스 수의 변화, H 플러스 수의 변화, Cl 마이너스 수의 변화가 짬뽕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여기서부터 우리 조금 스킬을 좀 뽑아내 볼게요. 문제풀이 스킬을요. 자, 저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여기 부분만 지울게요. 얘는 어떻게 그대로 살릴 거라서 여기 그린 부분만 싹 지울게요. 자, 이 우리 중화반응 양적 관계를 풀기 위한 이제 스킬들을 이번 주에 조금 배우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그걸 계속 적용해서 문제를 쭉쭉쭉 풀어보게 될 텐데. 중화반응 양적 관계 기본 스킬 하면서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거기 공간 어느 정도 그 밑에 63페이지 밑에 부분에다가 공간 어느 정도 살리고 거기에다가 계속 필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이온수 공식입니다. 이온수 공식. 자, 이온수는 뭐 곱하기 뭐냐면 바로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가수입니다. 이온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가수예요. 이온수는 그 산 또는 염기의 농도에다가 산 또는 염기에 넣어준 부피 곱하기 가수. 가수라는 건 아까 말했죠? 1가산, 2가산, 3가산.
고에 대한 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는 이호수를 다 여기다 적은 거예요. 얘가 다 이호수인 거예요. 그렇죠? 다만 지금 농도나 부피랑 가수는 딱히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물론 가수는 다 일가, 일가형이긴 합니다. 여기는 지금. 오케이.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두 번째 스킬은 뭐냐면, 액성이 이온수를 결정한다. 액성이 이온수를 결정한다. 라는 거예요. 액성이 이온수를 결정한다. 액성이 이온수를 결정한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봐봐, example. 액성이, 만약에, 염기성이래. 오케이? 액성이 염기성이래. 그러면, B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H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자, 제가 BOH X개랑, 오케이? 그 다음에 HAY개를 섞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지금 이제. 이렇게 BOHX랑 그 다음에 HAY개를 섞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다시 한번 BOHX개랑 HAY개를 섞었는데 섞은 후에 액성을 보니까 그 액성이 염기성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콜. 자, 그럼 얘들아 BOHX개를 넣으면 B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각각 몇 개여야 되니? 이거를 이제 망설이는 경우가 있거든. 봐봐. 근데 가장 심플한 생각을 해. 만약에 내가 얘들아 여기에 분홍색 분필이랑 보라색 분필을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팔고 있어. 오케이? 분홍색 분필이랑 보라색 분필을 엮어서 하나의 세트로 팔고 있어.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거를 X개 팔았어. 그럼 나는 이 보라색 분필 총 몇 개를 파는 거야? X개를 파는 거지. 똑같아. B, OH니까 B 플러스는 OH 마이너스. 이거 묶음 세트로 내가 X개를 팔았다면 B 플러스는 X개, OH 마이너스가 각각 몇 개? X개 팔았다는 거야. 얘가 X개, X개. 그럼 동일한 의미로 H 플러스도 Y개, A 마이너스도 Y개만큼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염기성이 그러면 너희들 X와 Y 중에 X와 Y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염기성이니까 누가 남아있어야 돼? 염기성이 많지. 염기성이니까 OH-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왜 H 플러스 나오면 당연히 산성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H 플러스를 다 반응하고 얘가 X 마이너스 Y만큼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의 양이온수는 몇 개야? 양이온수는 X개. 음이온수는 몇 개야? 음이온수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Y개만큼 있는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Y 플러스 Y개. 지금 몇 개야? X개야. 오케이? 보여? 액성 염기성이었지? 그러니까 이온수 그대로 내가 넣어준 염기가 그대로 결정하고 있는 거고요. 액성이 염기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넣어준 염기가 그대로 이온수 결정하는 거고요. 오케이? 액성이 이온수를 결정한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 총이온수는 물어보는 거야. 총이온수는 뭐 해줘야 했는데? 양이온수랑 음이온수랑 그대로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심지어 너네들 일단 우리 통합과학에서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 뭐냐면 일가산, 일가염기의 반응이야. 이가산과 이가염기가 나오면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거든. 근데 그 통합과학 단위에서 잘 안 나와. 근데 나오는 학교 몇 개 있어. 그 나오는 학교 몇 개 있는데 그 학교가 바로 광문이야. 이가산, 이가염기가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얘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거든. 이가산과 이가염기가 나오면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잘 안 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가산, 일가염기
거의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왜냐면 그게 가장 심플하니까. 그러니까 선별일까 여기가 반응을 해야 양이온수와 음이온수 뭐 하나 잡을 거 없이 그냥 양이온수에서 곱하기 2배 때리면 그냥 총이온수가 나오거든. 오케이? 그런데 이가산, 이가연기가 끼게 되면 문제 나면 올라가는데 그 학교가 유일하게 광문만 나와요, 보통. 나머지 학교는 거의 안 나와. 일반적으로 나온다는 소리지. 알겠지? 자, 일단 X는 이온수 결정한다. 근데 이가만, 이가연기 다른 거 없어. 그냥 여기 뭐 해주면 돼? 이온수 공식에다가 가수만 2 곱해주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볼게. 이번에는 물분자수는 적은 놈이 결정한다. 물분자수는 적은 놈이 결정한다가 두 번째 상황이고, 세 번째 공식. 적은 물분자수는 적은 놈이 결정한다. 봐봐. 위의 상황으로 그대로 가볼게. X성이 염기성이야. 그 말은 즉슨 얘들아, 뭐가 적은 거야? 산성이 적은. 산이 적은 거야. 그러면 봐봐. 너희들은 산이 적으니까 반응해서 얘 X-Y가 나왔어. 그러면 결국 물분자수가 물분자수는 적은 놈이 결정하니까 산이 적고 얘가 그대로 지금 어떻게 될 거야? 마치 반응식으로 따져보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반응해서 H2O가 될 텐데 얘가 지금 Y만큼 있고 얘가 X만큼 있어. 그럼 반응하려면 얘가 Y 반응하고 Y 반응하고 Y 반응해서 얘는 X 마이너스 Y만큼 나와. 왜 이러는 거야? X 마이너스 Y만큼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물분자수는 Y만큼 생성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오케이? 마치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분필, 아까 말했다시피 분홍색 분필과 노란색 분필을 세트화시켜서 팔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분홍색 분필이 50개 존재하고 보라색 분필이 100개 존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세트로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야? 50개. 당연히 50개일 거 아니야. 분홍 분필 50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 보라색 분필 50개를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나는 이걸 세트화시켜서 팔려고 하는 거니까 보라색 분필이 남아도 세트화를 못 시키니까 못 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오케이? 아, X성이 염기성이야. 그러면 물분자수는 몇 개가 생성되었냐? 라고 물어보면 결국 내가 넣어준 산의 개수인 Y만큼 만들어졌을 것이다. X성이 염기성이야. 산이 적어. 산이 적으면 산이 물분자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은 봐봐. X성 염기성이야. 그러니까 X성 여기도 염기성이지. 염기가 뭘 결정한다고? 염기성 X성은 이온수를 결정해. 그러면 내가 염기 더 이상 넣었어 안 넣었어? 지금 염기 여기서 더 이상 안 넣었지. 그러니까 염기가 계속해서 이온수 결정할 거니까 양윤, 음윤, 양윤, 음윤 계속해서 일정한 거 보이지? 근데 중성은 뭐예요? 중성은 염기로 잡아도 산성으로 잡아도 어차피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넣어준 염기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그대로 염기성 파트로 이어가서 오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 봐봐. X성 산성으로 바뀐 거 보이지? 염기에서 산성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내가 넣어준 산성이 이제 이온수를 결정하겠다. 산 몇 개 넣어줬어? 3개 넣어줬지?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 3개로 풀어놓은 거 보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여기 중성, 염기성을 잡아도 산성을 잡아도 똑같다고 했지? 그러면 염기성이면 산이 적고 적은 놈이 물분자수 결정할 거지? 염기성, 적은 놈이 물분자수 결정할 건데 여기 산 넣었어 안 넣었어? 가시라면 산을 넣지 않았으니까 생성의 물분자수가 없어. 염기성 산이 적으니까 내가 넣어준 산이 물분자수를 결정할 건데 한 개 넣었으니까 물분자수 1개 생성돼. 선생님 그런데 여기는 물분자수 산 하나 넣었는데 아니지 산 2개 넣었잖아. 그러니까 물분자수 2개. 오케이? 자, 산성이면 뭐가 적어? 염기가 적어. 염기가 적으니까 염기가 물분자수 결정할 거야. 염기 몇 개 넣었어? 2개 넣었어.
나왔어. 룸자수 2개만. 지금 그대로 나오지. 요거를 일반화시킨 게 요 내가 여기 적어준 예시가 되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도출시킨 스킬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됐죠? 여기 부분이 좀 어려워. 여기 중화반응 약속관계 파트가 원래 쉬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복습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지금 그렇게 되면 59페이지까지는 해결이 된 겁니다. 59페이지까지. 까지는 해결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문제 살짝 풀어볼 수 있는 점을 보도록 할게요. 어, 11번, 14번, 19번 풀어주겠어요? 11, 14, 19번. 11, 14, 19번 풀어주세요. 근데 주소는 몇 페이지예요? 68. 네, 68페이지의 11번입니다. 못 풀겠어? 아직 풀었어요. 다 풀었어? 네. 이게 뭐냐? 11번, 11, 14, 19까지요. 11, 14, 19. 네. 이렇게. 11번은 풀었어요. 11, 14, 19.
설마하니? 어려워? 생각보다 가볼까? 11번. 11번의 정답은 민우야, 뭐니? 4번. 봐봐. 지금 보면 수능의 온도는 다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다가 왜 더 높아야 되냐면, 자, 봐봐. 내가 아까 중화 반응에서 뭐랑 뭐가 만나서 뭐와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지? 산과 연기가 만들어서 물과 열이 발생한다고 했어. 그러면 나하고 다 중에서 누가 더 생성된 물 분자수가 많아? 다가 생성된 물 분자수가 많아. 그러면 그만큼 중화가 더 많이 일어났어. 중화가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는 더 높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4번 온도는 다가 높다는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정답은 뭐야? 5번이지. 생성된 물 분자수는 라가 당연히 더 높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 라가 더 물 분자수가 높을 수가 없어? 잘 봐봐. 가 OH-NaOH 몇 개 넣었어? 가일 때 NaOH 2개 넣었지? 오케이? 그러면 다가 중화점 아니야? 지금 현재. 그리고 라는 살이 남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물 분자수는 다하고 라가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은 틀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해가? 네. 오케이, 좋아요. 13번 갑니다. 재원아, 13번의 정답 뭐라고 했니? 1번이요. 니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지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는데요. 그러면 A, B, C, D 좀 파악을 해봅시다. 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니까 자, B가 뭐여야 돼요? B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응을 계속해서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B가 뭐여야 돼요? 나트륨, Na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C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네요. 계속해서 줄어드는 애는 당연히 OH 마이너스여야죠. 그렇죠? 왜요? H 플러스랑 계속 반응을 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묽은 염산 HCl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니까 HCl에서 구경꾼 이온이 누구예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이 누구예요? Cl-. 그러면 Cl-는 넣어주는 족족 계속해서 수가 증가할 거니까 A가 Cl-가 됩니다. D는 H+가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면 당연히 니은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반응에 참여 안 한다. 자, 그러면 선생님 디귿번을 모르겠는데요. 저는 봐봐요. 얘들아 봐봐. NaOH 몇 미리 넣었어 얘들아? 40ml 넣었어. 그리고 지금 HCl을 몇 미리 넣었을 때 중화가 됐어? HCl 몇 미리만큼 넣었을 때 중화점을 형성해? 20ml만큼 넣었을 때. 오케이? 그러면 봐봐. 부피 아까 부피를 40ml, 20ml 넣었을 때 이때가 무슨 점이라고? 중화점이라고. 그럼 중화점이라는 건 뭐하고 같다는 거야? H 플러스의 수와 OH 마이너스의 수가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쿨? 오케이. 그럼 H 플러스의 이온수와 OH 마이너스의 이온수가 같아야 돼. 자, 근데 아까 잘 봐봐. 이온수 공식은 뭐였어? 농도 곱하기 부, 피 곱하기 각, 수
가수거든. 농부 가. 이온수는 농도 곱하기 가수야. 근데 지금 현재 NaOH, CL, HCl 전부 다 가수가 몇 가야? 일까요? 1가야. 그러면 얘가 in case 1가라면 따라서 이온수는 뭐 곱하기 뭐야? 농도 곱하기 부피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H 플러스의 수와 OH 마이너스 수가 이렇게 같대. 그럼 얘네들의 농도비는 당연히 뭐 곱하기 뭐여야 돼? 1대 2여야 40 곱하기 1, 20 곱하기 2 해서 40으로 해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수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디귿번 같은 부피의 이온수를 묻는 소리는 뭐인 거야? 즉 농도를 묻고 있는 거야. 얘는 디귿번은 농도를 묻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농도는 당연히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2배가 뭐다? 염산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겠지? 왜? 농도가 같은데 이온수를 묻고 있는 거니까, 미안. 같은 부피라면, 같은 부피 안에 이온수. 걔가 곧 농도 아니야? 같은 부피 안에 이온수. 걔가 곧 농도를 의미할 거니까. 알겠죠? 자, 그 논리로 해서 우리 19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똑같이 가볼게요. 19번. 자, HCl 몇 미리 얘들아? 20ml. NaOH 몇 미리 얘들아? 몇 미리 넣었을 때 중화됐어? 10mm, 10ml 넣었을 때 중화됐어? 5mm, 5ml 넣었을 때 중화됐어? 10mm. 자, 일단 A와 B의 개수를, 이온이 뭔지부터 파악을 해보자, 얘들아. HCl이 담겨있는 곳에 NaOH를 넣는 거야. 그러면 HCl은 계속해서 반응해야 돼. 아, 미안. CL-는 반응해야 돼. 반응 안 할 거니까 B가 계속해서 반응 안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B가 CL-가 되겠다. 일단. 수가 증가 안 하다가 5mm부터 탁 증가하는 놈이 있어. 5mm부터 탁 증가하는 놈이 뭐여야 돼? 바로 OH-밖에 안 되겠죠, 걔가. 오케이? 그러면 A가 OH-야. 그러면 OH-가 어느 부피부터 증가해? 5mm일 때부터 증가해. 그렇지. 그럼 얘네들의 농도비는 뭐가 되는 거야? 1대 4여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자, 이온수가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농도 곱하기 부피로 하자. 순서대로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가수 요것만큼이 지금 몇 N이라는 거야? 거기 주어져 있죠? 2N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오케이? 그 상황에서 문제 풀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기억하는 맞고요. 그렇죠?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당연히 이거 뭐 물어보는 얘들아? 농도 물어보는 거고. 그렇지? 몇 배라고? 얘의 4배가 얘여야 되는 거지? 니은 틀렸어. 자, 수소는 나트륨 수용이 10ml를 가했어. 자, 그럼 얘들아 5ml 넣었을 때 중성이야. 중화점이니까. 10ml 넣었을 때는 얘들아 그러면 액성이 뭐겠어? 염기성이야. 자, 너 디귿번 뭐 물어봤어? 디귿번에 이온수를 물어봤어. 맞아? 이온수.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액성은 뭘 결정한다? 이온수를 결정한다고 했지. 그러면 디귿번은 결국 뭘 하는 거야? 액성 생각해주면 돼. 아, 이온수 물어봤어? 액성 생각하면 돼. 이온수 물어봤어? 액성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NaOH 어차피 10ml 넣었을 때 디귿번 보기 해볼게. 디귿보기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디귿보기가 많아 보이니까 디귿보기 NaOH 10ml 넣었어. 얘들아.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봐봐. 5 곱하기 4 곱하기 1 해가지고 2N이야. 그러면 얘 10ml를 늘렸으니까 4 곱하기 10 곱하기 1 해주면 얘가 몇 N이어야 돼? 4N이요. 얘가 4N이어야 되지. 왜? 1 곱하기 20 곱하기 1 이 2N이었으니까 당연히 4 곱하기 10 곱하기 1 40만큼은 4N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얘들아 총이온수는 그러면 몇 N이어야 돼? 총이온수는 4N이어야 돼? 아니지. 왜? 양이온수가 4N만큼 있는 거고 음이온수가 4N만큼 있는 거니까
나트륨 몇 N이어야 돼? 8N이 정답인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콜?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60페이지 갑시다. 살짝만 언급하고 끝낼게요. 왜냐면 숙제에도 이게 나올 거라서. 중화열. 얘들아, 중화열 갖고도 이제 실험제가 제일 잘 나오는데, 무조건 꺾이는 그 특이한 지점이 무조건 중화점이야. 자, 그러면 거기 60페이지, 거기 그래프 있는 거고요. 60페이지에 있는 그래프. 자, 꺾이는 지점이 어디야? 거기 묵은 염산한 수산화수를 몇 밀리씩 넣은 거? 15ml씩 넣은 게 중화점이만. 묵은 염산과 수산화수를 몇 밀리씩 넣었다고? 그렇지. HCl, NaOH 15ml씩 넣었어. 그럼 얘네들의 부피비가 1대1이니까 농도비도 몇 해야 돼? 1대1이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계속 푸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꺾이는 지점 걔가 중화점이야. 오케이? 그리고 61페이지 일상생활 속의 중화반응 여기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크게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의 여러분들 외우면 되니까. 자, 얘들아 65페이지 봐봐. 자, 중화점 어디 가야 돼? 65페이지 퀴즈 4번. 그렇지, 중화점 C여야 돼. 그런데 HCl, NaOH 부피 1대1인 거 뭐야? 그럼 농도비도 몇 대 몇이야? 1대1이야. 그렇지? 퀴즈 15번 봐봐. 자, 실험 1과 2가 지금 색깔이 안 보이는데, 얘들아, 실험 1이 그 A 지점이 실험 1이야. 오케이? A 지점으로 나와있는 요게 실험 1이야. 거기 색깔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색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험 1과 2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실험 1이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 실험 2야. 알겠죠? 자, 그럼 실험인에서 중화점이 A 지점일 거 아니야, 얘들아. 맞아? 그러면 HCl, NaOH 각각 몇 미리 넣었어? 20대 40 넣은 거야. 왜냐면 농도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오케이? 2대 1이야. 그러면 실험 2에서의 HCl과 NaOH의 농도비는 몇이어야 돼? 1대1. 자, 얘가 이번에는 40대 20이잖아? 그럼 농도비는 1대 2여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뭐, 그런 정도. 뭐 나머지도 거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요거 갖고 다음 주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 거거든요? 복습 열심히 해갖고 안 해주고요. 알겠죠? 다음 주에 봅시다. 숙제는 다 네, 숙제는 다